투자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고정소득이 파이프라인처럼 발생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순서를 모르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는 우리가 월급 받듯이 월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계속 불려놓고 이게 나중에 월급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공격적인 거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얘 손실 나도 얘로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얘를 물을 주면 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파트를 해야 되나, 저거 들으면 상가를 해야 되나, 땅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소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어도 남들이 안 보는데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화곡동에 2층 같은 반지하 빌라라면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아, 맞습니다. 빌라왕 화곡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빌라를 좀 꺼려 하잖아요. 더 그런 경향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전후 비교가 많이 안 되지만 경매장을 가더라도 아파트에 막 우르르 막 열 몇 명, 20명씩 모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오래됐으면 좋겠다. 몰라보는 게 우리한테는 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차익 형태의 투자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1억 갭 투자를 넣어서 1억만 올라도 난 100% 버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통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서 10년 동안 복리 수익이 몇 프로일 때 얼만큼 늘어나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말 환상적인 거거든요. 1억을 넣고 매년 15% 복리로 벌면은 이게 10년 뒤에는 5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언제 기다려. 그 전에 내가 그렇죠. 시세 차익으로 바짝 당기는 게 더 그렇죠. 낫지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측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투자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선생님이 이 월세 현금 흐름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얘도 뭐 예측이 정확히 된다는 것보단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명확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 때문에 이 현금 흐름 빌라로 월세 투자로 맞습니다. 방향을 좀 정했다고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을 여쭤보긴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갭 투자 해놓으셨던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또 하셨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파트 두 채? 18년도에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때 경기가 좋을 때였네요. 한창 이제 15년도부터 이렇게 막 아파트가 막 이렇게 좋아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끝물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좋은 시기였죠. 그때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랑 실제 돈을 풀 때랑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화폐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히 이제 주식 있던 것도 손절을 하면서까지 갭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던 거고, 그때 이제 갭 투자를 들어가면서 많은 차익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나 있는 거죠. 실제 자산 증시에 그게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맞는 거지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정말 뭐 연준의 의도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지만, 전 지금 부동산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간단한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화폐량이 많아질 거냐 기준이거든요. 화폐량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더 많아지면은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든 우리나라 정책하는 사람이든 화폐량을 지금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아파트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계속 막으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일단 월세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땅이랑 사 놓으면 인플레이션도 어차피 해치가 할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빌라가 거의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면 과거 했던 부동산에서 갭 투자를 한 것도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기랑은 내 개인적인 판단에선 지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세 쪽으로 하는 거는
보면은 인플레이션도 해지를 할 수 있고 또 월세까지 미래 계산까지 또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면 내가 과거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아파트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낮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발행한 화폐들을 지금은 통제해야 되는 시기지 더 풀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투자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투자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고정소득이 파이프라인처럼 발생을 할 때 예측할 수 없는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순서를 모르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는. 공감이 되네요. 우리가 월급 받듯이 월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을 계속 불려놓고 이게 나중에 월급을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공격적인 거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얘 손실 나도 얘로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얘를 물을 주면 되니까. 그 기간을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그쵸.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파트를 해야 되나? 저거 들으면 상가를 해야 되나? 땅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사회초년생 분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일단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투자 소득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이제 월급을 대신할 시기가 되면은 공격적인 투자로 예측할 수 없는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는 이게 순서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까?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저도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시세차익 쪽에 투자를 했다는 개념보다 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 들어요. 전. 회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거는 월세 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고 제가 지금은 전보다는 안정적이 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수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나요? 유튜브는 일단 돈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서.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월세 덕분에 불확실성이 있는 이 유튜브 그리고 경매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제가 오늘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되는 것 같고 그거 덕분에 이 불확실성이 있는 업이잖아요. 이 업이 월세 덕분에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교육생분들 덕분에 그리고 구독자분들 덕분에 분명히 유지되는 것도 크겠지만 월세 덕분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제 마음적으로는 그렇죠.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더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어서 가다 보면 이 제 본업에서 훨씬 더 큰 시너지와 수익이 난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게 돼요.